형사 이야기, 글쓴이 살생금지. 남자는 거친 턱 주변을 쓰다듬었다. 거칠하게 묻어나오는 수염의 촉감이 만만치 않게 닳고 굳은 손가락을 방해했다. 흐리멍텅한 눈동자. 그러나 완전히 빛을 잃지는 않은 듯 그 내부에 형형하게 타오르는 의지는 있었다. 그 외에는 일부러 그렇게 빈틈으로 채우기라도 한 것처럼 정돈되지 않은 행색이었다. 헝클어지고 대충 뻗은 푸석한 머리칼. 사내는 오래되어 찌들은 작업용 면바지에 때 묻은 재킷을 걸치고 있었다. 아내는 갈색의 셔츠를 조금쯤 풀어놓고 있다. 비스듬하게 정면을 바라보지 않고 탁자에 몸을 기대어 앉은 사내는 어두운 방 안에 있었다. 취조실. 지방광역수사대에서 임시집으로 쓰고 있는 건물이었다. 말은 그럴싸하지만 그냥 시외에 있는 컨테이너 박스였다. 남자가 탁자 너머로 마주하고 있는 인물은 두 청년이었다. 50대 정도로 보이는 사내보다는 훨씬 어린 청년들이었다. 그러니까 청년 중 한 사내가 말했다. 조금 마르고 볼도 얄쌍한 남자였다. 의뢰 형사들이 그렇듯 움직이기 편한 재킷 정도를 걸치고 있었다. 단정하게 깎은 머리가 눈썹 정도에서 흔들린다. 나름의 관록을 나타내는 듯 눈빛을 날카롭게 하며 얼굴을 늙은 남자에게 가까이 했다. 협조 부탁드립니다. 최근 있었던 사건이 그놈 일인 건 아시잖아요. 컨테이너 박스 천장에 매달아 머리 높이 정도로 내려오는 원형의 전등이 덜렁거리며 움직인다. 사내 50대 정도의 남자는 권태롭다는 듯 정돈되지 않은 볼의 수염을 손바닥으로 쓸며 말했다. 그놈이라. 늙은 사내는 아직도 그 체격이 남아있었다. 젊은 시절의 흔적인지 아무렇게나 앉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딘가 날카로운 기세가 있었다. 두 젊은 형사가 그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건 그런 이유에서일지도 모른다. 늙은 남자는 별 말이 없었다. 젊은 형사 중 다른 한쪽이 입을 열었다. 그는 맞은편에 정자세로 앉아있었다. 눈이 동그랗고 굳이 따지자면 착한 인상의 사내였다. 최근 1년간 벌어지고 있는 연쇄살인 사건의 흔적이 선배님이 추리하시던 당시 범인의 모습과 아주 흡사합니다. 동일범의 소행이라고 봐도 좋을 정도로요. 사내가 중간에 뜸을 들인 것은 본 적도 없는 은퇴한 형사에 대한 호칭을 고민하는 것이었다. 일단은 얻어내야 하는 정보가 있으니 굳이 존칭을 사용했다. 수도권 지방에서 난리였고 저희 광수대 인원들이 모조리 동원돼서 잡으려고 애를 썼지만 아직까지 별다른 근거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급하면 이렇게까지 와서 사정을 하겠습니까? 당시 상황 설명 좀 자세하게 해주십시오. 늙은 남자는 말을 들으면서도 거친 피부 아래의 근육이 변화가 거의 없었다. 속내를 짐작할 수 없는 태도에 달아오르는 건 두 젊은 사내들이었다. 툭툭 하고 더 다혈질인 마른 사내가 철제 테이블을 두드렸다. 아저씨, 말 안 들리십니까? 여기까지 오셨는데 피차 시간 낭비하게 하지 마시고 빨리빨리 이야기해 주시죠. 그가 여기까지 온 건 일을 더 귀찮게 만들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가 쉬려고 가게를 가는 거리 위에서 대낮에 연행이 되듯 억지로 끌려왔다. 주변에서 소란을 일으키는 것도 번거로운 일이고 형사라고 하는 작자들이 하는 일도 대충 알게 마지못해서. 그러나 깊은 피로감과 지난날의 트라우마의 흔적을 채 다 털어내지 못한 그는 지독한 스트레스를 동시에 느낀다. 그는 아무렇지 않다는 듯 지긋지긋한 살인자의 이야기를 머릿속으로 잠시 생각했다. 그리고 입술을 떼어 무언가 뱉으려고 했다가 아무도 모르게 다물었다. 형사였던 늙은 사내는 기색을 감추며 고개를 들고 웃었다. 희미한 웃음이었다. 정말로 즐겁다기보다는 상대에게 불쾌감 정도만을 주는 웃음기였다. 그는 그런 웃음기로 다른 두 청년을 바라보다가 한참을 말없이 시간을 끌고는 가죽 재킷의 겉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내들었다. 툭! 쥔 주먹을 테이블 위에 올려두고 슬그머니 펴자 그 안에서 나타난 건 꼬깃하게 뭉쳐있는 지폐 2개와 동전 조금이었다. 5,000원짜리 하나, 1,000원권 지폐 하나, 500원 2개였다. 그는 지갑도 없이 돈을 구겨서 속에 넣고 다닌다. 피폐해진 그의 삶이나 정신머리처럼 그가 삶을 다루는 태도 역시 되는 대로일 것이다. 지폐는 완전히 구겨졌다. 그래서 이렇게 말을 뱉을 수 있는지도 모른다. 젊은 친구들. 느리게 그가 말을 꺼냈다. 그가 내놓을 말의 내용이 중요했던 이들은 한없이 집중하며 다음을 기다렸지만 그들이 원하는 내용은 아니었다.
늙고 은퇴한 사내는 비식 웃음을 지어 보이며 천천히 테이블 근처로 고개를 옮겼다. 그리곤 훅 하고 바람을 분다. 지폐 쪼가리들이 숨에 밀어붙여져 공중에 떴다가 빠르게 내려앉았다. 맞은편에 앉은 청년 근처로 자리를 옮긴 지폐 쪼가리들. 옆에 선 청년이 채 화를 내지도 못한 때 늙은 사내가 손가락으로 동전을 퉁겼다. 딱 누워있던 500원짜리가 손가락에 튕겨져 맞은편으로 보내진다. 남은 하나마저 보낸 뒤에야 그가 입을 열었다. 맥주 아무거나 좀 사. 편의점 가서. 안주는 적당히 먹고 싶은 걸로 고르고. 사내의 눈가는 흐리듯 찌푸리지만 그 안에 눈빛의 강렬함은 살아있다. 눈동자는 흔들리지 않는다. 맞은편에 앉은 청년은 그 눈을 마주보고 있다. 맞은편에 앉은 청년은 저도 모르게 압도당했다. 그랬음이 분명하다. 그렇지 않다면 곧바로 책상을 엎으면서 대노를 했었을 테니까. 다만 옆자리에 서 있던 마르고 키 큰 형사는 조금 더 반응을 했다. 뭐? 이 씨발 장난쳐요 지금? 맞은편의 남자는 더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생각보다 조용하다. 다혈질인 마른 청년은 두 사람의 눈치를 살폈다. 아니 아저씨, 아니 선배님, 뭐 말해주실 게 있으신가 본데. 그러다 눈치를 보고 화를 삭히며 이야기한다. 자리에 앉은 둘은 오래도록 이야기가 없었다. 젊은 형사는 자리에 앉아서 늙은이를 쳐다보았다. 그의 생각을 읽어보려는 듯 한참. 그리고 반대의 경우로 늙은 형사 역시 눈앞에 청년을 재어보았다. 어떤 인종인가? 말만 앞서는 그저 그런 개새끼인가? 혹은 정말로 의지가 있는 부류인가? 이 시대는 참혹한 시대였다. 열정이란 놈을 쥐똥만큼도 찾아보기 어려운. 늙은 사내는 그런 점에서 눈앞에 젊은이들을 시험하고 있었고, 젊은 청년은 오래도록 늙은이와 눈을 마주치며 대치를 하다가 마음을 정한 듯 굴었다. 쯧! 하고 작게 혀를 차기도 하면서. 맥주 뭐 드신대요? 아무거나? 캔? 젊은 청년이 별다른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섰다. 끼익 하고 컨테이너 실내 바닥에 의자 다리가 끌렸다. 청년은 그대로 꼬깃한 지폐를 쥐어서 주머니에 넣었다. 500원마저 꼼꼼하게 챙긴다. 늙은 형사는 그런 움직임에 천천히 다시 몸을 뒤로 기울이며 의자에 몸을 기댄다. 세상에서 다시 없을 편안한 자세로 긴장을 풀며 뒤로 깍지까지 끼며 머리를 대고는 느릿하게 말했다. 하이스, 싼 걸로 드시네? 늙은 사내가 피식 웃었다. 국산이 좋지. 그럼요, 국산 좋지. 쓰레기 같은 놈들 많지만 한국에. 청년이 자리를 뜨면서 옆에 서 있는 마른 형사의 팔개를 툭 쳤다. 그의 표정은 영 풀리지 않고 있었다. 야, 갔다 온다. 뭐? 많은 청년이 반문했지만 그는 눈을 마주치며 턱짓으로 빈 의자와 앞에서 한가롭게 쉬고 있는 늙은 형사를 번갈아 가리킬 뿐이었다. 지키고 있어 라는 뜻이었다. 불편한 게 있으면 얘한테 말씀하시고 금방 옵니다. 그러지. 청년이 무전기나 핸드폰 따위가 잘 있는가 대충 품을 두드리면서 컨테이너 박스를 나섰다.